자, 7번 예제예요. 아까 6번 예제가 클릭했을 때 클릭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다음 예제는 뭔가 클릭을 하면은 일단 다른 것들을 다 닫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뭘 클릭할지도 모를 뿐더러 이거 만약에 얘를 클릭한다고 했을 때 그 직전에 뭐가 열려 있었는지도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자, HTML이랑 CSS는 똑같이 가면 되고요. 7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클릭했을 때 일단 컨텐트를 반복 돌면서 열려있는 걸 다 닫아버려요. 맥스웨이트를 널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 컨텐츠가 뭐가 열려있던 간에 일단 다 닫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와요. 그리고 스스로 제목은 이 색깔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한테는 액티브 클래스를 토글을 시켜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열려있는 모든 컨텐츠 다 닫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제목은 액티브 클래스가 토글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여기서 전부 다 컨텐츠를 일단 다 닫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두 번째 메뉴가 직전에 온이 돼 있었어. 근데 내가 한 5번째 메뉴를 또 클릭을 했어. 그럼 컨텐츠는 다 닫았죠, 여기서? 그러면 직전에 지금 이 2번 메뉴가 켜져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클릭한 메뉴는 액티브 클래스가 토글이 됐으니까 여긴 색깔이 들어갔겠죠. 그럼 다른 걸 또 빼야지. 근데 아까 어떤 내용이 켜져 있을지 모르니까 반복문 돌면서 다 꺼버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목도 다 꺼버리면은 지금 여기서 기껏 이거 켰는데 얘까지 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돌면서 제목을 반복을 돌면서 W 클릭된 자기 자신과 다른 애만 액티브를 리무브 시켜요. 자, 그럼 일단 지금은 열려있는 게 없으니까 이쪽은 뭐 있으나 마나겠고 그 다음에 클릭된 항목한테는 액티브 클래스가 켜지겠죠? 나머지 것들은 액티브 클래스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몇 번째 클릭할지 지금 여러분도 모르잖아. 야, 이거 클릭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클릭한다라고 치면 얘는 이 토글이 처리가 되니까 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직전에 뭘 클릭할지는 랜덤이잖아. 그러니까 반복문 돌면서 내가 클릭한 거랑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액티브를 빼라. 그럼 얘가 걸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클릭된 항목의 상위 요소에서 다시 제어할 내용을 찾아요. 이건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서 내가 또 누르면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를 닫아야 돼.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열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열고 닫고를 해야 되죠. 그게 커런트가 액티브 클래스를 갖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current.class list의 contains, 이게 클래스를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메소드예요. 얘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오프가 됐단 소리니까 컨텐츠의 높이를 없애버리고,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다면 열어줘야 되니까 스크롤 레이트로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가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작동할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 게 맞을지 작동 시나리오를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게 코딩하기 전에 내가 작업할 코드를 뭐 이거 갖다 순서도 그리라 그러면 솔직히 좀 빡세잖아. 제대로 하려면 순서도 그리고 하는 게 맞지만 주석으로 코딩할 순서를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가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한번 코딩해 보자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안에 코드들 이렇게 짜는 거지. 도움이 많이 돼요, 저한테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컬랩스 메뉴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는요, 일단 바디 태그에 태그를 코딩을 해요. 그리고 코딩해 놓은 걸 제어를 하죠. 자, 이번 예제는요, 목록 정의가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고 넣으면은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앞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릭하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 가장 일반적인 게 리뷰글이나 덧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새로 고침하면 다 날라가요. 뭐야 이거? 이건 누가 적은 거야? 내가 한 거 아닌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 코드가 이걸 누르는 순간 일단 백엔드한테 먼저 가요. 그래서 백엔드한테 내용을 저장해 주세요를 먼저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백엔드가 저장 다 됐어, 오케이 라고 주면은 화면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새로 고침을 하면은 먼저 백엔드한테 가서 지금까지 저장돼 있는 내용 다 주세요 라고 해갖고 받은 거를 먼저 쫙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고치면 또 안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 고치면쓸 때 컨텐츠가 유지되려면 백엔드가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건 요는 현재 UL 태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태까지는 바디 태그 안에 열심히 코딩해 놓은 HTML을 제어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HTML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요소한테 이벤트도 걸어야 된다는 거야. 클릭하면 없어지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요 목록 정의 태그는요, 패딩이랑 마진, 리스트 스타일 논에서 초기화시켰고요. 이 안에 li 태그가 들어가는데, li 태그가 들어간 전부 클래스를 아이템이라고 넣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여백, 커서 모양, 아래쪽 테두리.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위에 뚜껑 닫았어요. 그러면 짝이 맞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에 블루, 오렌지, 핑크라는 클래스를 같이 줘서 배경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은 블루, 오렌지, 핑크라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각각 다르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 색깔이 다르게 된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봤을 때 버튼이 3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는 배경 색깔을 다르게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샵 리스트 목록 정의 태그 자체를 객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내용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요 컨텐트를 인풋 태그로 가져옵니다. 인풋 태그를 이제 코멘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인풋 태그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왔어요. 요 리스트는 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버튼 3개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버튼 3개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자, 여기에 get ite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뭐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화면에 여기에 추가할 li 태그를 생성해서 리턴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li 태그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 거니까 코드가 중복되니까 함수로 빼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버튼 클릭하면은 get item blue 파라미터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게 li 클래스는 item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 받아서 blue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서 만들어 갖고 리턴을 할 거예요. 얘한테 리턴된 거를 이제 아까 UL 태그 객체한테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로 넣는 거예요. inner HTML로 집어넣으면 기존 거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넣는 건데 append child는 기존 거를 유지하고 뒤에 추가해요. 그러니까 푸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목록 정리 태그 객체한테 insert before입니다. insert before는 지금 여기서도 get item으로 호출해요. 얘가 li 태그를 반환하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널이면은 append child랑 똑같이 작동해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널이면 append child랑 똑같이 작동해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에 뭔가 객체를 준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 선택자를 보면 li 태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죠. 그 전에다가 넣으란 얘기예요. 결국은 제일 위에다가 넣으란 얘기죠. insert after 메서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get item이라는 메서드에서 과연 li 태그를 어떻게 생성해내느냐. 여태까지 했던 게 document.querySelector나 get element by id 뭐 이런 거였죠. document.create element 엘리먼트를 create 생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그 이름을 정해주면은 이 태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56라인에서의 결과는 li 태그를 만든 거야. 자, 클래스 리스트, li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 개수 제한 없이 콤마로 구별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 지정 가능해요. 얘한테 아이템 클래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아까 블루레는이 오렌지레는이 그 값 들어왔죠. 그거를 두 번째 클래스로 넣어줘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클래스는 한 다음에 일단 아이템 들어가고 파라미터 값으로 들어온 색상에 관련된 클래스가 들어가겠죠. inner HTML. 자, 요거는 다음 단원에 나올 건데 조금 미리 꺼내서 썼어요. 아까 이 코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뭐였냐면은 input 태그였어요. 가져온 태그가 input 계열일 때 value라는 프로퍼티는 입력한 내용을 뜻해요. 입력한 내용을 inner HTML로 넣으란 거니까 요 위치에다가 입력 값을 넣겠죠. li 태그 객체한테 클릭 이벤트도 붙입니다. 클릭된 스스로한테 remove 메서드. remove 메서드는요, 그냥 지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만들어진 li 태그. 이렇게 아무리 자바스크립트로 태그를 만든다 그래도 화면에 안 나와요. 자바스크립트가 자기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화면에 나오려면은 기존의 태그 어디엔가 끼겨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리턴 받은 값을 가지고 append child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냥 이 코드 이렇게 이어갔으면 됐겠죠. 버튼 눌렀을 때 li 만들고 모양 꾸며준 다음에 클릭 이벤트 걸고 append child 시켜라.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처리가 또 필요하니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로 묶은 겁니다.
함수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함수를 내가 만드는 이유는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들어낸 태그는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도 넣어주고 내용도 채워주고 이벤트도 붙일 수 있는데, 기존의 다른 요소에 append child나 insert before로 넣어주기 전까지는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다. 자, 됐죠? 대부분 태그를 만들 때는 이제 요 내용을 써요. 자, 두 번째 예제도 조금 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막 들어가죠? 얘네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얘는 CSS가 샵률. 아, 리스트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CSS 아이디 값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클래스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네, 17단원 9번 예제에 CSS가 잘못 들어가서 다시 정정해서 넣었어요. 사실 뭐 CSS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요 예제는. 자.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before begin, after end, after begin, before end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 태그 전 이 위치에요. before begin 시작 태그 전, 그 다음에 시작 태그 후 after begin, 그 다음에 요 안에 내용 컨텐츠가 있을 거고요. 종료 태그 전 before end, 종료 태그 후 after end, 이렇게 4가지 위치에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UL 태그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왔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취득해야 되니까 인풋 태그도 가져왔습니다. 자,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before begin 시작 태그 전이에요. 자, HTML 객체 전 insert adjacent HTML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얘는 삽입할 위치를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로 줘요. 자, before begin, after end, after begin, before end 4가지 종류의 값이 있고요. 근데 얘는 그 create element로 생성한 게 아니라 HTML 태그를 통째로 문자열로 줘야 돼요. 내용도 이렇게 직접 문자열로 연결을 해야 돼요. 객체를 직접 넣어줄 수가 없어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만들어준 걸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를 적용할 때 이벤트 리스너를 못 써요. 그래서 이벤트를 무조건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로 직접 넣어줘야 돼요. 리무브. 자, 이벤트 핸들러 방식에서의 this는 2.current 타겟과 동일합니다. 리무브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자기 자신을 전달한 거예요. 받아서 리무브 시켰어요. 자, 이렇게 문자열로 직접 줘야 된다.
before begin 똑같이 해서 애프터 엔드. 두 번째 클래스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색깔만 구별하게 한 거예요. 얘도 애프터 비긴, 마지막에 애프터 엔드. 실행되는 위치를 보면은 UL 태그가 이렇게 있을 때 before begin이라 그러면 여기다 넣어요.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태그 전에다 넣어요. 이렇게 UL 태그 전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애프터 엔드라고 하면은 종료 태그 직후에 넣어요. 자, 이번엔 before begin이라고 하면은 애프터 begin은 말 그대로 시작 태그 직후에 넣어요. 그러니까 UL 태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시작 태그 직후에 애프터 비긴. 그럼 before end는 종료 태그 직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HTML 태그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HTML 페이지의 모습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마지막 요 다음 프로젝트는 그냥 웹페이지 아무거나 하나 잡고서 코딩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지금 혹시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HTML 태그 부분을 코딩했다는 거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쇼핑몰이 있다. 그러면 여기 상품 목록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상품 목록 같은 거를 제이슨으로 다 짜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학과에 대한 목록이다라고 하면은 학과 목록을 이렇게 제이슨 배열로 다 짜야 돼요. 별도로. 이런 상품 목록을 제이슨 배열로 짜면 돼요. 전에 제이슨 얘기할 때 이게 대부분의 컨텐츠 목록이라 그랬죠. 이렇게 짭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쯤 돼서 파일을 드릴 거예요. 아하. 프로그램부터 좀 깔고. 이거 깔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제이슨을 정의를 하면은 요걸 가지고 반복문 돌면서 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생성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는 코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디 태그 안에 비어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tr 태그만. 수업 예제는 진짜 단순하게 하느라고 li 태그 하나만 만든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div 넣고 이미지 넣고 태그 넣고 이걸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그 만들고 td 만들고 td 만들고 td. 그래서 tr 안에 td 넣고 또 tr 안에 td 넣고 tr 안에 td 넣고 최종적으로 이 tr을 t 바디 안에 넣고. HTML 태그는 그냥 일반적인 껍데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HTML만 꼴랑하면은 이렇게 기본 틀만 잡혀있지 안에 내용은 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때쯤에 프로그램을 드릴 텐데 이걸 드리면 얘가 이 JSON 파일을 읽어서 가동을 해요. 그럼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이 JSON만 쭉 하고 나와요. 이 JSON을 아까 이 HTML 파일을 받아서 네트워크를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아까 그 보여드린 제이슨을 받아올 거예요. 제이슨 받아오죠. 누를 때마다 받아와 이제. 이게 뭐냐면은 HTML은 CSS와 기본적인 HTML 골격만 갖고 있고 컨텐츠는 아까 그 제이슨은 얘가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data.json이라고 갖고 있지. 각각의 제이슨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발급을 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이 주소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서 와요. 그럼 이 내용이 얘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제이슨을 읽어서 반복문 돌면서 태그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누를 때마다 받아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돼요. 뭐 퍼블리싱 할 줄 알았어 이번에? 아니야, 프론트 개발이야. 다만 아직 우리는 백엔드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백엔드는 제가 마련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거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자인은 1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얘 진짜 HTML 태그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중에 이렇게 태그를 막 코딩하긴 할 텐데 나중에 다 드러내야 돼요, 이거. CSS를 잡는 목적으로 샘플 HTML 몇 개를 넣는 건 괜찮아. 근데 처음부터 미리 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샘플로 한 서너 개만 넣어놓으세요. CSS 잡으면 HTML은 드러내야 돼. 그래서 HTML 드러내. 그럼 가동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검색 버튼 누르는 순간 얘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생긴 제이슨을 받아온다고요. 이걸 반복 돌면서 얘를 출력시키기 위한 HTML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생성을 해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카카오 오픈 API랑 연동해서 다운 검색 결과 가져오는 거고 우리가 어제 했었던 무한 스크롤 적용돼서 스크롤 밑으로 내릴 때마다 지금 백엔드 통신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17단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여기부터가 프론트엔드냐 퍼블리싱이냐가 갈려요. 늦기 전에 얘기해 준 거면 좋겠는데. 혹시 많이 했어? 좀 많이 했어? 조금만 했어. 어쨌건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했어요.